안녕하세요. 닥터 Y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국계 기업의 전반적인 채용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때 것들을 한번 복습해보자면 5가지였죠. 첫 번째는 서류 접수 및 심사, 그래서 예선전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서류 접수가 통과가 되면 1차 면접, 보통은 나의 직속 상사가 될 사람이 면접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2차 면접. 2차 면접은 때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 나의 직속 매니저보다 상위 매니저 혹은 조금 더 넓은 매니저들에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단계에서 영어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퍼와 네고시에이션. 다섯 번째는 계약.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계약 전까지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추가적인 레퍼런스 책,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그 각 단계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서류 접수 이전에, 서류를 준비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내가 준비해야 할 것, 그리고 가장 먼저 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단계인 바로 고객의 언맨 니즈를 파악하라 라는 것입니다. 고객이란 누구인가를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출판사에 지원을 하는 지원자가 있다면 그분의 고객은 누구일까요? 책을 사는 사람일까요? 화장품 회사에 지원하는 분은 화장품을 사는 고객이 고객일까요? 나의 고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취업을 하고자 지원하고 있는 지원자의 1차적인 고객은 나를 뽑아줄 그 회사의 고용 담당자, 나의 매니저입니다. 그럼 고객을 파악을 했으면 고객의 언맨 니즈를 파악을 해야겠죠. 언맨 니즈, 충족되지 않은 요구라고 독해가 되겠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하냐, 회사가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오늘 크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저의 예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팀의 직원을 3명을 동시에 뽑게 됐어요. 3명을 뽑게 된 이유는 굉장히 프로젝트가 긴박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 저 혼자서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글로벌 팀에서도 굉장히 긴박하고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보통 1명의 헤드카운트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은데 3명을 동시에 뽑으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렇게 긴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는 사람을 빨리 뽑아야 되고, 빨리 뽑되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언맨 니즈는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는 업계 경력자, 이미 이런 일을 해본 사람, 그래서 들어오면 빨리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이게 첫 번째 저의 목표였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일은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정한 자격증 또는 특정한 학위,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어요. 의학 계통의 박사 학위 또는 간호사 자격증 또는 약사 자격증, 이런 것들을 특정해서 요구를 했고, 세 번째, 외부 고객들 그리고 내부의 팀들, 다른 팀들과의 협업,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능숙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협업을 할 수 있는 팀 플레이어를 저는 선호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잘 커뮤니케이션 하되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스킬, 리튼과 스피킹 모두를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의 언맨 니즈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지원했던 지원자들은 저의 이 언맨 니즈를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분들이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4가지를 다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분들은 이분들이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잡 디스크립션을 꼼꼼히 읽어라. 잡 디스크립션이라는 거는 보통 외국계 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낼 때 같이 붙어있는, 거기에 쓰여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포지션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력이나 어떤 자격증이나 학위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하는지, 필요한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출중한 분, 프레젠테이션 스킬이 출중한 분, 영어는 뭐 어떤 수준, 뭐 이런 것들이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꼼꼼히 읽는 게 굉장히 기본인데 실제로 읽고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 영어로 써 있기 때문에 읽어서는 좀 파악이 안 되거나 뭐 약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생소한 얘기들이 써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최대한 찾아가면서 파악을 해보시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잡 디스크립션을 잘 읽었어요. 잘 읽었는데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게 채용 담당자의 연락처입니다. 물론 뭐 아무거나 물어보라고 남겨놓은 연락처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채용 공고를 낼 때 인사팀 직원이나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의 연락처, 그래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남겨놓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멋쩍기도 하고 남들은 안 할 것 같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좀 연락을 해도 되나? 이렇게 망설여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헤드헌터를 통해서 채용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때는 헤드헌터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고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선적인 거는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잡 디스크립션을 잘 읽고 잘 파악하려고 내가 충분히 노력을 한 후에 연락을 하셔야 돼요. 연락을 해서 너무너무 기본적인 걸 물어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잡 디스크립션을 잘 파악을 하고 인사 담당자나 또는 매니저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였는데 이게 맞는지, 또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을지 여쭤볼 수 있거든요. 메일로도 물어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의 일이에요. 좋은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인 태도로 이 사람 진짜 열정을 가지고선 여기에 진지하게 구직을 하고 있구나, 이 포지션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오버해서 막 매일 전화하고 매일 보내고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물어보셔도 돼요. 망설이지 마시고 최대한 이 기회를 잡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분들, 담당하시는 분들을 좀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